기억나요? 작년에 태풍 온 적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해마다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해마다가 아니라 범위가 좀 줄어들어요.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크죠. 계절 차이가 크더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비를 봤더니 주로 여름철에 내리죠. 여름철에 내리는 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따로 만들어요. 여름철에 비가 얼마나 집중해서 내리느냐. 하계, 강수, 집중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1년 중에 내리는 비 가운데 6월달, 7월달, 8월달에 내리는 비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자, 그래서 얘는 양이 아니에요. 밀리미터가 아니라 백분율이에요.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쵸? 자, 그래서 얘가 비율이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해서 꼭 하계 강수 집중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하루 계절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 전체적인 강수량은 많겠지만 하계 강수 집중률은 낮을 거 아니야. 해피로 울릉도. 자, 울릉도는 하계 강수 집중도가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낮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길면 하계 강수 집중도가 제일 높은 곳은 우리 중부 내륙 지방이에요. 한강 중상부 지방이에요. 여기가 최대라는 거. 최대라는 거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남쪽으로 갈수록 북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작아지더라. 그렇게만 기억해주세요. 총 강수량하고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또 하나 용어를 적을게요. 자, 여름철에 비가 몰아서 내리니까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굉장히 잦은 편이죠. 비가 몰아서 내리더라. 그 다음 계절에 따라서 비가 다르니까 양이 다르니까 강물의 양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어는 1학년 때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하게 된다.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상 개수가 우리나라는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상 개수가 크다. 하상 개수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있죠? 정의도 아마 대부분 알 건데 다시 정리할게요. 자, 하상 개수란 강의 단면들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평소에 겨울철에 보면 물이 되게 조금밖에 안 흘려요. 비가 안 흘러요. 비가 거의 안 내리니까. 눈이 거의 안 오니까. 그쵸? 그래서 가장 강물의 양이 1년 중에 적을 때를 1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이에요. 1이라고 했을 때 비가 가장 많이 와서 강물이 막 넘치려고 하는 여름철 있죠. 그때 강물의 양을 예를 들면 만약에 얘가 400배다. 400이다. 그러면 하상 개수는 1대 40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년 중 가장 강물의 양이 적을 때를 1, 가장 많을 때의 비율을 하상 개수라고 하더라. 오케이? 당연히 우리나라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강수량 차이가 크니까 하상 개수가 전 세계로 보면 크다 작다. 당연히 크단 말이에요. 사막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이에요. 사막은 아예 비가 안 내리다가 갑자기 내리잖아. 사막을 빼고는 가장 하상 개수가 크더라.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해둘 것. 하상 개수가 크더라. 자, 계속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물의 양이 계절에 따라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강을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는 또는 교통을 이용하는 수운 교통이 과거에 조선시대에 발달했다, 발달하지 못했다. 자,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강바닥이 드러나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운 교통이 전체적으로 발달하기 힘든 나라예요. 당연하잖아.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수운교통은 이제 강을 이용하는 건데, 강 전체로 보면 배를 거의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제외는, 자, 강 가운데 강의 하류 지역이 있죠. 하류 지역은 밀물때가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자, 그래서 바닷가에다 이렇게 배를 대고 있다가 밀물때, 바닷물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수심도 깊어지고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가죠. 그걸 이용해서 한양까지 배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강의 하류 지역만큼은 해운교통 또는 수운교통이 발달했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수운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강의 하류 지역만 발달했다는 거.
나중에 감주 하천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저원 이용률이라고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을 우리가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비율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저원 이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까 낮을까? 수저원 이용률이. 예를 들면 하늘에 내리는 비를 100이라 그랬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낮겠죠. 여름철에는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야 되잖아. 홍수가 나니까 댐으로 가둬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자원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이해했을 텐데 그 다음 포인트가 자, 이렇게 낮은 수자원 이용률이라든지 이렇게 큰 하산 개수라든지 우리한테 사실 좋을 게 없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인 노력들이 있어요. 뻔한 것들이야. 첫 번째, 당연히 댐을 건설했겠죠. 그렇잖아. 그럼 두 번째, 나무를 심었겠죠. 다음 댐하고 비슷하긴 한데 강에다가 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라는 거 모를 것 같아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정리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댐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천을 넣어요. 그럼 굉장히 높게 쌓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을 가두는 게 댐이죠. 근데 보는 이런 산지 사이가 아니라 우리 안양선이나 목감천에 가보면 조그만 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뚝 위에가 아니라 강을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그냥 물이 고여있는데 뭔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평야 지역에서 물을 조금 가둬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낮은 뚝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보 역시도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산 개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더라. 그러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가 자주 물어봤냐면 1대 400은 실제로 1960년대까지 한강의 하산 개수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수치가 많이 줄었겠죠. 댐 건설하고 나무 심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얘가 대략 1대 60 내지 70까지도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댐 원인으로 물어봤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그럼 왜 계절 때문에 수능 높음이 들어갈까요? 지금 이게 계절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차이가 크다고 했잖아. 해마다 차이가 크다, 계절마다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는 물이 없어서 배를 못 띄우고 그 다음 여름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배를 못 띄우고 그 계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능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어? 그 단어만 보지 말고 단어 하면서 이제 말을 했잖아. 아, 빨라? 뭐 어떤 점이 막막? 그냥 잘 들었다가 풀고 읽어보면 돼요, 사실은. 어? 아니, 지금 프린트 나눠줬잖아요. 아직 안 나눠줬어? 줬잖아. 어떤 거요? 강수 없어요? 프린트 안 나눠줬어요? 그 다음 거? 네. 두 장만. 어쩐지 시간에서 나눠줬는데 프린트가 많이 남더라. 뭐야, 왜 네가 두 장 갖고 있어? 아, 미안해. 아, 야, 프린트 나눠줄 거야. 미안해. 아직 안 나눠줬어. 그냥 미안해. 어쩐지. 나 나눠준 줄 알았어. 아니, 너 어차피 적어야 될 거고, 적고 나서 나중에 복습할 때 프린트 보는 거예요. 프린트는 어차피 필기 못해. 한도 적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필기 못하니까 나중에 복습할